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단계별로 좀 키포인트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예, 그, 이, 아이들이 좀 여기를 슬기롭게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제 여름방학 계획이라고 하면 막 되게 거창해요. 막 나는 우리 아이는 이번 여름에 뭐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킬 거야라고 막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방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아이들 시간이 난다 그래서 이제 유아 유치는 뭐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고 뭐 평소 때하고 똑같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초등들도 이렇게 방학하고 뭐 이제 휴가 갔다 온 주 한 주 빼면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주 동안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아이가 좀 어려운 부분, 뭐 그것도 영어만 할 수 없고 또 초등 이제 중학년부터 가면 뭐 3, 4학년만 돼도 수학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 부분을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저희 리딩 센터가 막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닫는 게 맞아요. 닫는 게 맞는데 너무 닫지 말아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억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도 아는 거예요. 왜 이제 닫지 마시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예, 그러니까 벼르고 별러서 우리 아이 진짜 어려운데 한번 이번에 가서 잡고 싶다. 이게 이제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문을 못 닫고 계속 있는데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서 사실 토요일도 한가해요. 원래 토요일 날 목동은 학원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막 북적북적한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뭐 단축 수업을 하거나 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뭔가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방학이죠. 그리고 방학이고 제가 오전에 잠시 이제 도서관을 가서 리딩센터를 가서 이제 한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한테는 이번 방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예, 아마 어머니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중학교 1학년 친구고 그 친구한테 너한테는 이번 여름 방학이 너가 앞으로 영어를 정말 평생 쓰고 너의 실력으로 만드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학교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방향 쪽으로 턴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있었다면 어머니하고 좀 더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렇죠. 5학년, 6학년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1학년 친구라면 이번 여름에 뭔가 이제 이 챕터북의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챕터북에 입문을 하면 듣고 계세요. 챕터북에 입문을 하면 예, 챕터북을 들어가서 이제 평생 이게 아이한테 실력이 되고 이 아이가 쌓아가는 영어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서 챕터북에 입문하지 않고 그 레벨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예,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시험을 위한 정말 달달달 외우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영어 공부는 아이한테 남지 않아요. 대학교 가서 사회에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이 초등 고학년일수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코로나로 지쳐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얘가 또 이러네요. 예, 코로나로 지쳐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지쳐있는 시간만큼이나 지금 여름에 이 3주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우리 아이가 좀 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그냥 여기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본원에서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일단 원정 카톡방을 다시 한번 모집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오전에 그 지금 13기 분들이 딱 여름방학을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좀 얼리버드로 7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 좀 이번 주 다음 주에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여름방학을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좀 리딩을 할 수 있거나 퍼플에 적응할 수 있는 8월 한 달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등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레벨을 업해서 읽는 리딩의 습관만 들이면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리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은 리딩에 뭔가 이제 툴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리케이나 K 단계에서 하는 친구들이나 G1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아이가 이 루틴을 잡아서 레벨을 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공부 실력을 찐으로 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13기 분들을 얼리버드로 해서 아마 공지가 올라갈 건데, 13기 분들은 저희가 7월 28일인가 28일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제 그 등록을 하신 분들은 8월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9월 달에 입학을 하실 때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도서관에 있다 보면 화면이 이래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제부터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요. 맨 처음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한동안 이랬어요.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불을 켜도 그렇겠죠?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다는데. 예. 불을 꺼볼까요? 잠시만요. 불을 끄니까 더하네요. 예, 불을 끄니까 더하죠. 예, 불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아, 어제 어느 분이 호박눈 때문에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불을 껐더니 더 그렇네요. 등 전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전원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키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제가 손이 가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손이 가니까 더 해요. 예. 아니에요. 괜찮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손이 가면 더 해요. 예, 그쵸? 자, 점점 더 해요, 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IXL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봐드리면, 보면, 이게 프리K, K, G1, G2 이렇게 레벨이 있죠. 근데 프리K, K, G1, G2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들 프리K 레벨 가만히 보시면 프리K는 대부분 사이트 워드하고 그 다음에 뭐 라임, 그리고 이 숏바울, 롱바울, 뭐 로케이스, 레터, 그러니까 레터라면 대표문과 정도죠. 대표문과 정도고, 이렇게 대표문과의 부분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은 리딩 따로 학습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딩 따로 학습 따로가 아니라, 리딩은 결과물이에요. 아이가 학습의 인지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리딩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공부를 뭐 스피킹 따로, 리딩 따로, 라이팅 따로 다 이렇게 다 쪼각쪼각 내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르칠 때 그게 연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부 따로따로 가르치니까 그게 그 과정이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도 뭐 문법 따로, 그 다음에 뭐 글쓰기 따로, 뭐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국어 실력을 업하면서 문법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라이팅도 들어가는 거고, 스피킹도 들어가는 거고,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랭귀지 아트 부분을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과제 집착력을 갖고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과제 집착력을 갖고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집합만 시키는 엄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학부모분들이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학원을 계속 옮겨요. 왜냐면 이제 거기 가서 두 달 하다가 안 되면 또 옮기고, 또 3달 하다가 안 되면 또 옮기고, 그렇게 옮겨요. 그런데 항상 이제 목동에서도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부모, 이제 어디 중학교 정도 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뭐 어느 학교 1위, 1등 뭐 이런 친구들 어머니가 한결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한 학원을 오래 다니고 뭐 이제 세계가 있는 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책에 있는 시스템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한 학원을 오래 다닌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ABCD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ABCD라는 학원에 있어서 내가 이제 뭐 수학으로 본다고 하면 ABCD 학원에서 내가 이제 보통 4학년 1학기부터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4학년 1학기 최상위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A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어. 그래서 어느 레벨이 나와서 4학년 1학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선행하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래서 B학원에 가서 봐요. 그럼 다시 여기서 4학년 1학기를 또 해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뭐 학군지의 학부모 분들이라면 2, 3학년 때부터 막 선행을 다닌다 막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4학년 1학기일 거예요. 이성이도 솔직히 4학년 1학기를 한 3번인가 했거든요. 3번인가 4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옮기면 4학년 1학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아이들이 수학학원 중학교 과정에서 올려서 집합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나 가면 집합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 배워. 그래서 한 2달 막 다녀. 그런데 2달 다니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학원 가면 또 집합 배우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도 레벨 테스트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래머 이게 이제 제가 가끔 어느 친구가 이상하게 그래머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머를 못해서 그래머 안 했어요? 그래머 뭐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학원을 어떻게 다니다가 이렇게 했고 집에서 이걸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머도 1단계 책, 2단계 책, 3단계 책, 4단계 책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학습과정 보면 이게 1단계 책인지 2단계 책인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아이의 실제적인 영어 레벨은 한 3단계 책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옮기고 엄마가 책을 잘못 선택해서 1단계 책만 계속 하는 거예요. 1단계 책만 계속해서 이 아이가 이게 이제 여기에 올라야 되는 레벨은 안 오르고 1단계 그래머 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퍼플에서 그래머의 순서도 정해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인지하고 이게 점점 올라가는 부분에서 1단계뿐만 아니라 그거를 약간 그 나선형 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머도 설계를 해놨고 파닉스도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뭐 기초 단계부터 배특부터 퍼플에서 시작해서 퍼플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친구가 뭐 구멍을 내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구멍이 없이 단계별로 잘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뭐 중간에 프리케인 처음으로 들어온 거니까, K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G1으로 들어오거나, G2로 들어온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영어 리딩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학습적인 게 정말 이렇게 리딩하고 학습이 차이가 나나 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리딩 레벨이 안 오른다고 왜 이제 여러분들 공부 가는 카페가 보시면 우리 아이 레벨이 뭐 2년 동안 안 올라요, 1년 동안 안 올라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안 오르는 이유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뭐 학원에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우리 아이가 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뭔가 학원이 나쁜가 이렇게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도시는 거죠. 추상적으로 내용으로 돌다 보면 아이의 실제 실력은 안 오르는 거예요. 저 오늘 되게 심오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심오한 얘기라는 게 아이가 구멍이 있어. 자, 파닉스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1에서 1.3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점대 후반으로 못 올라 하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0점대부터 1점대, 2점대를 가는 요 성장 곡선은 파닉스의 성장 곡선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만약에 뭐 대표원가를 몰라 그럼 0점대가 나와요. 대표원가를 모르고 근데 대표원가 인지하고 단모음 정도 조금 인지해 그러면 1.0에서 1.5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파닉스의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 레벨 하트 놔두세요. 예, 하트 그만이라고 하시는 게 더 신경 쓰여요. 예, 하트 누르든 말든 놔두세요. 작심하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제가 보이면 강퇴 시킬 테니까 예, 하트 얘기 그만하세요. 예, 자 보시면 0.0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로 보면은 C단계 레벨 정도 읽으면 1.0에서 1.5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C단계가 결국은 그 가이드드 리딩 레벨에 이제 A, B, C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C 정도 되는 레벨이 요 레벨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 레벨 사이를 보면 결국은, 숏바울, 단모음하고 장모음 넘어가는, 롱바울 넘어가는 그 구간에 여기가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레벨을 하는 친구들이 1.0에서 1.5 사이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아이가 1.0에서 1.5 사이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제부터 팁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레벨 올라가면서 드릴 거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트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1시간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레벨 끝까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내가 이걸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이가 계속 1.0에서 1.5 사이에서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면 요 구간만 올라가고 요 구간 책을 잘 못 읽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어디에 들어가서 보시냐면 여길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길 들어가서 보시면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단모음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단모음을 틀리는지 장모음을 틀리는지 여기 이제 저희가 다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IXL 주제에서 단모음 A와 장모음 A를 구분하여 알맞은 단어를 매칭하기, 단모음 I와 장모음 I를 구별하여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숏바울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롱바울에 대한 문제들이 틀리는 게 일정하게 비슷하게 틀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하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단모음을 몰라 그럼 단모음은 거의 다 틀린다던가 장모음을 몰라 그럼 장모음을 틀리고 단모음하고 장모음이 뭔지는 아는데 그 둘을 구분할지를 몰라 그러면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머의 동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틀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틀리고 그 모르는 부분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0점대에서 1점대 사이에는 학습 구간에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구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이가 레벨을 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르는 구간을 채워지지 않아서 레벨을 못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퍼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IX를 아무리 내가 풀어도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10분에 풀었어? 그런데 어떤 엄마는 10분에 풀었는데 너 왜 이렇게 오래 풀었어? 하는 엄마가 있고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저걸 10분에 풀었어.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엄마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IX를 풀었는데 우리 아이가 잘해.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수학도 가끔 뭐 다른 사람 보면은 야, 저 집 아이는 진짜 최상위 맨날 잘한다고 PD에 쓰던데 수학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최상위 잘한다고 맨날 쓰는데 뭔가 수상에 대한 뭐 얘기는 없어. 그러면 그 기준의 객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할까? 라고. 그쵸? 그렇잖아요. 진짜 잘할까? 어떤 엄마가 우리 아들은 아니 우리 아이는 최상위를 정말 잘 푼대요. 근데 그 잘 푼다는 기준이 엄마가 이렇게 앞에서 팁을 줘서 잘 풀 수도 있고 그냥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그 아이가 진짜 자기가 혼자 집중해서 그 시간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2페이지를 풀어서 잘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학을 잘하려면 뭔가 집중된 시간 동안 일정한 양을 혼자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객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레벨을 보면 보세요. 문항수가 나오고 틀린 오답수가 나와요. 근데 틀린 오답수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아이가 이거는 세 문항을 틀리고 네 문항을 틀렸는데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조금 더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 IXL에 지금 퍼플에서 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IXL이 대부분 쉽게 푸는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거기가 노력을 요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이게 이제 아이가 별로 안 틀렸어. 여기서 4개 정도 틀렸어. 아니면 5개 정도 틀렸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매우 잘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모든 아이가 대부분의 아이가 정말 한 2분 만에 100점을 맞는 문항인데 우리 아이는 10분에 3개를 틀리고 100점을 맞았어. 다른 애들은 2분이 걸렸는데 10분이 걸렸고 다른 애들은 오답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오답이 있어요. 3개가. 그럼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겁니까? 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문항이 쉬운 문항인지 어려운 문항인지 이걸 풀었을 때 진짜 우리 아이가 잘하는다고 속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둔 게 저희 이 퍼플 아카데미 월간 리포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이나 노력을 요함이 나온다는 건 보통 다른 주변에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은 대부분 그게 되게 더 빨리 풀고 오답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오답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요걸 가지고 월말 리포트를 지나가면서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10기도 마찬가지고 11기도 마찬가지고 12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의 그 횡보인 구간 우리 아이가 지금 레벨이 보통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IXL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리딩 레벨 뭐 렉사일 몇, SR 몇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리딩은 학습하고 연계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면 아이가 그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채우지 않아서 못 넘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거기를 왜 못 채우는지를 엄마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리포트가 매우 중요해요. 월간 리포트가 매우 중요하고, 월간 리포트에서 만약에 아이가 뭐 단모음이 어렵다, 장모음이 어렵다 그러면 파닉스 리더스, 그러니까 파닉스 부분에서 그 부분을 대부분 여러분이 파닉스 부분에서 채워가야 되는 거죠.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워가야 되냐면, 자, 보시면 이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0점대에서 1.0까지의 구간은 대부분 대표음가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A, B, C, D 26개의 음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처음에 나오는 음가도 못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0점대에서 1점대 프리K에서 0점대에서 1.0 미만으로 뭐 0.9가 나온다던가 0.4가 나온다던가 이러면 사실은 리딩 테스트를 볼 게 아니라 기초 리더스의 리딩 특공대 레드하고 옐로우 정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레드하고 옐로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기를 더 열심히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읽고 거기에 음가를 큰 소리로 읽어보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린 정도로 넘어가서 뭐 레드, 오렌지, 옐로우까지 해서 옐로우네요. 레드, 오렌지를 해야 되고 옐로우나 그린 정도로 넘어갔을 때 아이가 1.0 이상 1.5 정도의 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레벨이 안 나와. 그리고 아이가 이 정도의 레벨이 안 나오고 항상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여기는 리더스를 올려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돌아가서 이 레벨 테스트 보는 거 중단하고 다시 리특에 가서 천천히 들어보고 다시 한번 그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더스를 조금 더 열심히 읽어봐야 되는 아이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아이가 1.0에서 1.5 사이가 나오는데 학습으로 들어가서 IXL 데이터를 보니까 파닉스를 잘 풀어. 자, 파닉스의 오답률이 별로 없고 거기에 노력을 요함이나 뭐 이렇게 보통 정도가 별로 없고 대부분 매우 잘함이 나와요. 그쵸? 자, 이해되세요? 이 레벨 구간에 있으신 분들 이해되세요? 노력을 요한 파닉스 문항에서 노력을 요함이나 보통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1.0에서 1.5 사이가 나와 라고 하면 뭐라고요? 그 아이는 리더스를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부터 1.0, 1.1, 1.2 리더스를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파닉스가 다 노력을 요함이야. 우리 아이는 1.0에서 1.5 사이인데 파닉스가 다 노력을 요함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해야 돼요? 자, 리딩 테스트 당분간 보지 마세요. 리더스 읽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닉스 학습을 조금 더 여름방학에 부각해서 해야 되고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레벨대가 있는 아이도 그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보고 다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꿀라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 구간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예. 이제 좀 이게 데이터를 이게 제가 보니까 빅데이터 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가 나온 건 알겠어.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인지는 알겠어. 근데 내 아이한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 라이브 방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레벨 구간이 아이가 파닉스가 어렵다고 하면 파닉스가 많이 틀려 라고 하면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1점대 후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1.5에서 1.9 사이야. 1.9 사이인데 우리 아이가 요 레벨 구간이야. 예. 그런데 이 레벨 구간에서 우리 아이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안 올라요. 여기서 횡보를 하고 안 올라.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자 우리 아이가 1.5에서 1.9 사이가 안 오르는데
우리 아이의 월말 리포트를 봤어. 월말 리포트를 봤더니 뭐 단모음, 장모음하고 이중모음 여기가 좀 많이 틀려. 아니면 이렇게 이 친구처럼 문법적인 부분이 틀리는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점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나이가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대부분의 파닉스가 문제고요. 그리고 나이가 초등 정도 되는 친구들은 1점대 후반에서 파닉스의 문제라기보다는 문법이 안 챙겨져서,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2.0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심플리 그래머를 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심플리 그래머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리더스를 아무리 읽어도 아이가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여기 보시면 문법적인 부분이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K인데 아니면 G1인데 1점대 아직도 후반이야. 그런데 우리 아이가 틀리는 문제의 경향을 봤을 때 파닉스인지 아니면 그래머인지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초등 아이들은 우리의 이제 문장을 익히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순이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순이 다른다는 걸 이해를 한번 하면, 인지를 하면, 그거를 감안하고 보는데, 초등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 때 1점대 후반 정도에서 심플리 그래머를 방학 때 한번 쫙 뽑아주면, 1, 2권이라도 뽑아주면 아이가 2점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플리 그래머를 한다고 해서 리딩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에서 1.9 사이는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지 않게 2번 큰 소리로 읽고 문제 풀고 2번 큰 소리로 읽고 문제 풀고 하면서 집중해서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이드를 해서 2.0이 넘어가야겠다. 이번 여름에 2.0이 넘어가야겠다라고 1점대 후반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아이가 파닉스도 다 했고 뭐 이렇게 세들리어도 뭐 K도 했고 A도 했어. A 다 했어. 그리고 파닉스 문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 그런데 점수가 못 올라가 하면 그래머를 잡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심플리 그래머가 무료 강의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강의로 되어 있으니까 욕심을 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 방학에 이거를 뭐 다 4권을 끝내겠다. 욕심 내지 마세요. 1, 2권을 먼저 하든지 1권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과정을 방학 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루틴을 방학 때 만드는 걸로 시작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퍼플의 가장 많은 레벨대에 횡보하는 구간의 2.0에서 2.5 구간입니다. 2.0에서 2.5 구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학습 구간하고 연계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 2.0에서 2.5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워드 카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워드 카운트가 못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닉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파닉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그래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머를 안 하고 올라온 친구 중에 2.0에서 2.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점대 후반으로 죽어도 못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점대 후반은 못 나가서, 자, 그래머를 4권까지 끝내는데 방학 때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라고 하지 마시고, 자, 뭘 보시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라고요? 우리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보세요. 학습 데이터를 보시고 학습 데이터를 보시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세요. 여기 자, 이건 볼 수 있잖아요. 노력을 요함. 보통 이 잘함이 아니야. 노력을 요함이나 보통이 나오는 항목에, 자, 딱 봐도 알죠? 파닉스는 뭐예요? 이렇게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단모음, 장모음 구별하기, 이거 뭐예요? 파닉스예요. 얼핏 봐도 보이죠? 자, 어떤 게 파닉스고 어떤 게 그래머인지는 보이죠? 비동사의 과거형 만들기, 이거 뭐예요? 그래머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보통과 노력을 요함이 어떤 게 많은지 자 어떻게 가서 보셔야 됩니까? 여기에 예 여기에 보시면 5월 것도 있죠. 그리고 4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4월 리포트도 이렇게 있어요. 그쵸? 4월 리포트도 있어요. 그리고 3월 리포트도 있어요. 우리 아이의 리포트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시라는 거야. 또 5월 달 것만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이랬네 그러지 마시고 자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죠. 여기 1월 것도 보시고 예 2월 것도 보시고 3월 것도 보시고 4월 것도 보시고 얼핏 봐도 알아요. 이게 프리K, K, G1, G2까지도 그냥 여기에 노력을 요함과 여기에 보통이 뭔지는 직관적으로 보시면 보여요. 뭐 라이팅, 문장의 구조? 이거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 그리고 라이팅 영역이 뭔지 모른다.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시고 이걸 보고 이게 우리 아이의 이 구간에서 먼저 파닉스가 문제인 친구들은 세들리어 A나 아니면은 이 파닉스에 대한 뭐 파닉스 리더스를 조금 여기 리특을 끝냈지만 파닉스 리더스만 뽑아서 리특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학 때 2.0에서 2.5 구간의 친구들은. 그런데 그래머가 부족하면 그래머를 나 안 했어. 그럼 그래머 하셔야죠. 그리고 자 여기서 워드 카운트가 문제인 친구들입니다. 워드 카운트가 문제인 친구들은 자 우리 아이가 파닉스도 잘하고 그래머도 잘해. 학습 데이터를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구멍이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못 올라 하는 친구들은 워드 카운트가 문제인 겁니다. 자 워드 카운트가 문제인 경우는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저희가 드리긴 하지만 추천 도서 리스트에서 일단 방학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구간에서 턱이 걸려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드 카운트가 500까지 0에서 500까지인지 0에서 1000까지인지 1500까지인지 보셔야 돼요. 2000 넘어가면 이 친구는 대부분 왜 제가 여기를 물음표로 하냐면 1500에서 2000에 턱이 걸린 친구들은 대부분 SR 점수로 하면 2점대 후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턱이 걸려 있는 친구가 2.0에서 2.5의 SR 구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2.0에서 2.5 사이에 SR 구간이 나오는 친구는 대부분 여기에 턱이 걸려 있는 친구일 거죠. 자, 1번 뭐 봐라? 파닉스. 우리 아이의 학습 과정에서 파닉스를 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파닉스 잘하는데 그러면 그래머? 그래머도 잘하는데? 그러면 워드 카운트의 문제다. 자 파닉스도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번 주차까지 잘 돼 있어. 그리고 그래머도 잘 돼 있어.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0에서 500까지 했을 때 정답률이 평균 85% 이상이 나오는지 아니면 500에서 1000까지 했을 때 85%가 나오는지 어디 구간에서 85% 이상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자, 나 수학할 수 있죠? 수학할 수 있으니까 85% 이상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자 0에서 500까지 2.0에서 2.5 사이 이게 구간이 길 수 있어요. 그러면 2.0에서 2.2 사이 그 다음에 2.3에서 2.5 사이로 구간을 나눠서 우리 아이한테 그 책을 3권을 줘요. 근데 3권 다 뭐 80, 80, 80 맞았어. 그럼 평균 몇이에요? 80이에요. 그럼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80, 100, 80 맞았어. 그럼 평균이 85가 넘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80, 100, 80이면 뭐예요? 260이잖아요. 그러면은 얼핏 내도 80점 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85% 이상이 되는 구간을 잡으라는 거죠. 85% 이상이 되는 구간을 잡아서 만약에 여기는 85%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는 잘하는 거예요. 통과. 여기 85% 이상이야? 통과. 근데 1000에서 1500은 70%야. 그러면 여기 레벨 책을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읽어요. 근데 여기 레벨 책 집중적으로 읽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요 레벨 때의 책만 단기간에 추천도서보다도 여기는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읽혀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읽혀서 그 레벨 때에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읽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히면 아이가 여기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방학 때는 여러분이 방학이 정말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3주는 자 휴가 한 주 갔다 오면 3주입니다. 휴가 한 번 갔다 오면 3주인데 3주는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키포인트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서 그걸 핵심으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머리에다가 하얀 띠 하고 수건 하나 왜 어머니들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시면 묶는 것처럼 화이팅하는 머리띠 하나씩 묶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잡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방학 짧아요. 그래서 막 내가 뭐 방학 때 책 한 권을 떼겠다? 책 못 뗍니다. 책 못 떼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잡아서 아이가 정답률이 8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달리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6에서 3.0 구간에서 박스권에 있어. 자, 여기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복해 문제가 들어갑니다. 복해의 문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파닉스의 문제가 또 아직도 남아있어요. 파닉스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래머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심플리 그래머를 2.6에서 3.0 나오는데도 안 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지금 라방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우리 아이가 2.6에서 3.0 사이인데 그래머 한 권도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부족한가? 워드 카운트가 부족한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이가 그래머 문제집을 하나도 안 해서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4번 뭡니까? 여기도 워드 카운트에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워드 카운트에 문제가 걸린다는 게 이 아이가 자 복해의 문제가 새로 대두됐죠. 그런데 제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레벨 테스트 들어가서 이제 우리 월간 리포트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파닉스 문제는 다 풀었어. 근데 그래머 문제 많이 틀렸어? 그럼 100% 그래머 문제 때문에 2.6에서 3.0 사이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그래머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머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제 푼 거 보면 100% 나와요. 문제 푼 거 보면 100% 나와요. 그래서 자 총체적인 거 없습니다. 왜 총체적인 게 없냐면요. 아이의 월말 리포트를 보시면 가장 심각한 게 뭔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총체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월간 리포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일 일요일이죠. 오늘 라방 듣고 피곤하시니까 일단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최근 몇 달간 월간 리포트 쭉 보세요. 그럼 월간 리포트 봐서 노력을 요함에 있는 게 내가 얼핏 테스트 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래머인지 파닉스인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걸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총체적인 문제야. 그리고 다 하려고 하면 방학은 그냥 지나가고 또 우리 아이는 이번 방학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무슨 팁? 이게 지금 프리케이예요. 프리케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래머는 요 뒤쪽이죠. 이게 복해죠. 이거 리딩이죠. 요거 리딩 파운데이션 거의 다 파닉스의 문제예요. 그리고 K단계 넘어가면 요 위에 대제목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스킬별로. 대제목에 여기 이건 거의 다 파닉스의 문제죠. 그리고 복해의 문제고 여기 그래머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머가 K단계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디를 부족해 하는지 복해를 부족해 하는지 아니면 파닉스를 부족해 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학습 과정에 다 나와 있고 이 학습 과정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정말 보면은 여기 스킬 번호 있잖아요. 그쵸? 이 스킬 번호 따라가서 보세요. 어느 단원에 있는지. 내가 이게 그래머지. 이걸 아무리 봐도 비동사가 현재형 만들기가 그래머인지 파닉스인지 모르겠어.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가서 보세요. 그래머 파트에 있는지 아니면 파닉스 파트에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떠먹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보이는 거고 요 내용 중에서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시라는 거죠. 방학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가세요. 그래서 일단 파닉스나 그래머가 문제면 여기는 세들리어 A나 B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쵸? B까지는 가야 2.6에서 3.0 A, B까지는 가야죠.
그래야 3.0 이상이 나오니까. 자, B까지는 전부 다 풀어야 되고요. 세틀리어 B까지는 풀어야죠. 자, 그래머 4권을 다 풀어야 됩니다. 2.0에서 4.0을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게 두 개 다 부족한데 여름방학에 이거 4권 다 해야 되나? 아니에요. 둘 중에 더 못하는 거를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방학 때 시작해서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게 돼 있으니까 가시고, 자, 여기서 복화의 문제야. 복화 문제집을 해? 아닙니다. 절대로. 2.0에서 3.0 사이에 복화 문제집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아이가 그 리딩을 보시면 대부분 2.0에서 3.0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리딩 센터를 왔을 때, 리센을 왔을 때 제가 그 르네상스 러닝을 열어보면 책 3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풀어도 3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보캐블러리 안 푼다는 거예요. 보캐블러리를 안 푸니까 아이가 보캐블러리 학습을 안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화 문제라고 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복캐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리딩 문제집에서 얘가 지금 읽었던 책에 나왔던 이 문장에서 이걸 풀어갑니다. 매일 풀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2권씩 책을 읽으면 최소한 일주일에 이거를 전부 다 하면은 일주일에 1년에 한 300단어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00개, 25개 정도 되는 거죠. 그쵸? 한 달에 25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5개 단어 정도는 익힐 수 있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익혀도 되는데 르네상스 러닝의 복귀를 푸세요. 르네상스 러닝의 복귀를 풀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좀 심각하게 부족해 하면 팁을 하나 드립니다. 복귀 문제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책을 2권씩 읽으면 27에 14, 14권이죠. 14권을 읽는데 14권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책을 하나 잡습니다. 자, 2.6에서 3.0 사이에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50점 맞은 책이 있어. 70점 맞은 책이 있어. 아니면 우리 아이는 맨날 100점 맞는데 이것만 80점을 맞았어. 하는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일주일 중에 가장 점수가 안 좋은 책을 잡아서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해요. 읽어보라고 하고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를 써보라고 합니다. 노트에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뜻을 찾아서 읽어보고 책을 찾아보는 것. 이게 활동을 정확히 하면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이걸 일주일에 2번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복회 문제집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복회 학습하는데 좋아요. 이게 복회 학습하는데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아이가 책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단어를 몰라서 틀린 책 중에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책을 2권을 잡아서 내가 어려운 것을 복습을 해가면서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유추를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아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테러시 능력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방학 3주를 보내세요. 다른 활동보다도 평소에 책 읽고 퍼플하는 거에다가 딱 요거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한 3주나 4주 지나면 어느 정도 보캐블러리에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생겨서 뭐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단어 뜻을 보고 뭐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문장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예, 사전 사지 마시고 롱맨이나 캠브리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예, 그거 애들한테 바빠 죽겠는데 사전 찾아갖고 사전 찾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예,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세요. 예,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아이가 이제 거기서 워드 카운트가 문제다. 그럼 워드 카운트면 분명히 이 친구는 뭐예요? 얼리 챕터 보기입니다. 얼리 챕터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얼리 챕터 보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2000 카운트 이상만 넘어가면 정답률이 70점 나와. 60점 나와. 50점 나와.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2000 카운트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케블러리의 능력도 아니고 복화도 대부분 잘 맞아. 50점 이상 맞아. 제가 이 레벨은 50점 이상 맞으면 복화 잘한다고 그랬죠? 예. 50점 이상 맞아. 파닉스도 아니야. 그레모도 아니야. 그런데 2000 카운트 이상을 70점, 60점, 50점 맞아. 이 친구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데리고 산에 가십시오. 데리고 산에 가세요. 제가 왜 산에 가라 그럴까요? 왜 산에 가라 그럴까요? 힘들면 포기하는 아이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거죠. 예. 내가 집중력이 30분인데 30분 넘어가면은 딴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 끈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끈기를 키워줘야죠. 예, 엉덩이 힘을 키워줘야 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걸 키워줘야 돼요. 제가 한동안 그랬잖아요. 희서이가 하도 수학 풀 때 어려우면 안 풀고 포기하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산에 갔거든요. 제가 가진 않았고 남편한테 데리고 산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진짜 막 헉헉거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그 포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못하게 산을 데리고 가는 거죠. 꽉 잡고. 예, 그래서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이가 힘들어서 2000 카운트 넘어서 계속 이렇게 맞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소리내서 읽고 끈기 있게 읽으면 80점, 90점을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못 가는 친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끈기를 갖게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엉덩이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 힘이고 결국은 이거를 집중해서 얘기하면 집중력인 거예요. 집중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과제 집착력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과제 집착력을. 근데 공부는 과제 집착력을 배우는 기간인 거고 그리고 과제 집착력을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힘들어도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방학 때 저는 이제 진심으로 아이들이 뭔가 안 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인내를 키우는 뭔가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뭘 줄넘기를 도전하게 한다던가. 근데 저는 그게 체력적인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를 막 도전해서 뭐 이번 여름방학에 200개, 300개를 도전하는 힘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 신체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희성이 고모가 명언을 하나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희성이 그 사촌 형이 한 명 있는데 공부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축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모가 그 사촌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축구는 그 세계 1위가 되는 사람이 몇 명 없다. 한두 명밖에.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만 명이다. 운동으로 성공하기가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운동으로 성공하기가 더 힘든 게. 몸을 써서 내 몸을 괴롭혀서 하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스포츠 스타들이 방송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운동으로 그렇게 뭔가를 성공할 수 있으면 공부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아이들한테 방학 때 좀 우리 아이가 너무 엉덩이 힘도 없고 집중력이 없다 그러면 우선 그런 이렇게 그 아이가 끈기 있게 뭔가 몸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보통 아이들이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오랫동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서 1시간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도 좀 이렇게 밥 잘 안 먹고 편식하고 이렇게 체력이 없는 친구들은 1시간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 챕터북 한 권 읽으려고 하면 만 카운트만 넘어가도 최소한 2시간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카운트를 넘어가서 얘가 집중하고 만카운트에 있는 지식을 전부 받아들이려고 하면 2시간을 읽어야 되는데, 예, 2시간을 책을 읽을 수 있는 체력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집중해라 집중해라, 너 왜 집중 안 했어, 엄마가 똑바로 읽으라고 그랬잖아, 화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왜 집중을 못 하는지를 옆에서 봐주세요. 왜 체력이 떨어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 봐주세요. 엄마가 계속 얘기하면 애들은 대부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엄마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특히 어린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라고 해도 엄마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나 방황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항할 거야 하지 않지만 아이가 틀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제가 도서관에서 있다 보면 아이가 체력이 안 돼서 1시간 이상 집중을 못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비염이 있다던가, 이성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비염이 되게 심해요. 그 비염이 심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비염이 머리가 무거워지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집중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장기간. 그래서 비염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왜 공부하는데 학원 상담 가면은 어머니 아이가 비염이 있네요,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희성이는 되게 심한 비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염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조카가, 이제 큰 조카가 이제 키가 큰데 여자친구인데 척추측만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척추측만증도 약간 호르몬 계통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뭔가 그걸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또 아이가 너무 앉아만 있거나 체력이 없어서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체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엉덩이 힘이나 끈기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끈기를 기우는 뭔가 그 활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예, 끈기를, 그쵸. 요즘 아이들 불쌍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희성이가 이제 비염이 결정적으로 생긴 게 미세먼지가 정말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는데 그때 이후로 비염이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운동하면서 세계는 지금인가 봤더니 방글라데시가 점점 기후가 이제 정말 이상한, 지금 독일에서 엄청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사망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방글라데시 나오더라고요. 점점점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터전을 읽어간다고, 기후 난민이 생기고 있다고 막 이렇게 뉴스 나와서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속눈썹이 길어지는 게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점점 나빠지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길어지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 비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예전에보다 저 어렸을 때보다 비염이 진짜 완전 대중적인 아이들, 예, 고질병이 됐죠.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엄마가 되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0.5 단위로 안 하고 1.0 단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3.0에서 4.0 사이의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3.0에서 4.0부터는 파닉스의 문제는 조금 들어가요. 자, 복해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예, 그래머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예, 라이팅이 들어가고, 이제 네 번째가 워드 카운트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3.0에서 4.0 사이는 복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팅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워드 카운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파닉스의 문제는 좀 덜해요. 근데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우리 아이의 월간 리포트를 보시고 자, 제가 여기 3.0에서 4.0 사이를 보시면 IX를 제가 열어서 G1 단계를 보여드리면 G1 단계 보여드릴게요. 예. G1 단계를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는 아직까지 G1 단계도 파닉스 단계가 있죠. 파닉스 단계가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리터러시 능력이 있어요. 뭐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아이가 문장의 캐릭터를 찾는다던가 이런 원인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보캐블러리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래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1부터는 리터러시 능력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아직은 파닉스가 있죠. 파닉스가 있는데 제가 리터러시 능력은 좀 뒤로 미뤘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G1 단계까지는 아이들이 리터러시의 능력에 그렇게 크게 부딪히진 않아요. 뭐 메인 아이디어를 못 찾는다던가 이렇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기보다는 대부분 여기서는 이 복화 문제하고 그래머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래머를 안 하고 3.0 이상으로 넘어온 친구들은 반드시 이번 여름에는 그래머를 하셔야 돼요. 그래머를 하지 않고 막 레벨을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이 반드시 따라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합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러닝의 복합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된다. 그리고 복회를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회를 풀고 나서 아이가 틀린 거에 대한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수학 문제집 아무리 풀어서 내가 뭐 80점을 맞았건 100점을 맞았건 내가 틀린 거 다시 풀어서 맞았어도 다음에 풀면 또 틀려요. 그 이유가 그게 아이께 안 된 거죠. 그거를 그 문제를 완벽하게 아이께 왜냐면 아이들이 요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대입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답은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애 걸로 남으려면 아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회도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답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회 문제 이 친구가 이제 리딩센터에 와갖고 얘가 복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물어봐요. 제가 너 복회 문제는 푸니? 르네상스 러닝에? 그러면 네. 그래? 그러면 틀린 건 어떻게 하니?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틀린 거를 한번 읽어봐요. 그래요. 너는 읽어보면 안 되겠다. 써봐야겠다. 써보는데요? 뭐 써보니? 단어만 써봐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회는 아이에 따라서 점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친구는 복회가 틀릴 때마다 뜻만 읽어보고 넘어가도 복회가 채워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복회를 뜻만 읽어보고 채우면 그 다음에 리셋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써봐야겠죠? 예, 써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뜻을 써봤는데도 리셋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해야 돼요? 예, 그림도 그려봐야 돼요. 예, 그림도 그려보고 예문도 써봐야 돼요. 예문도 써봐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활동을 해야죠. 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아이인지를 측정을 해보셔야죠. 측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복귀 활동을 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3.0에서 4.0 정도 되면 이 복회 리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회 리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복회 리뷰에 있는 것 중에서 아이가 통과하지 못한 단어 쭉 찾아서 르네상스 러닝 열면 아이가 통과하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자,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예. 복회 리뷰에 이렇게 가시면 얘는 없죠. 근데 여기 이게 3개 이렇게 쭈르륵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보캐블러리에 가시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 중에서 아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가 한 레벨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전부 마킹한 내용 중에서 잘 모르겠다는 내용들을 틀렸다는 내용들 이게 이제 여기 가서 뭐 복회를 봤는데 틀린 복회가 있어.
그러면 그런 복회를 찾아서 활동을 여름방학 때 쭉 한번 도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제집으로 아직까지 돌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회 문제집을 해야 되는 레벨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복회 문제집은 학습 시험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리딩할 때 리딩 레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복회를 문제집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가 읽는 책에서 리뷰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학습적인 부분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퍼플에서는 뭐 그레이드 제가 4.0, 5.0 될 때까지도 복회를 따로 학습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4.0, 5.0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복회를 따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내가 본 책에서 리뷰하는 복회로 학습하는 게 아이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2.0, 3.0, 4.0 넘어가면 한 3.0 정도 넘어가면 우리 아이가 이제 학습을 해야지 그러고 학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학습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리뷰로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복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희한하게 라이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3.0, 4.0이 돼도 라이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퍼플에는 내가 꽂히는 것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이게 엄마표이기 때문에 엄마표라기보다는 엄마가 이제 학습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K단계부터 라이팅을 한 친구들은 복회도 채워져요. 그런데 라이팅을 안 하면 복회가 채워지잖아요. 왜 라이팅을 하면 복회가 채워질까요? 내가 아는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이 채워집니다. 라이팅이 복회를 채우는데 라이팅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K단계부터 라이팅을 시키는 거고 리라이팅을 하면서 아이가 복회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라이팅을 하지 않고 3.0, 4.0까지 리딩으로만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딩으로만 올라와서 라이팅의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쓸 때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팅도 반드시 아이가 K단계부터는 좀 하셔야 된다. 최소한 2.0부터는 라이팅을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레벨이 한 2.0 정도 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빠른 분들은 한 1.5 정도부터도 하시죠. 그쵸? 근데 1.5 정도부터 하는 친구들이 라이팅을 같이 하면서 쭉 올라가죠. 여기는 심플리 그래머 벌써 떼야 되는 레벨이에요. 이 레벨에서 아직도 심플리 그래머를 안 하셨으면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심플리 그래머를 반드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IEXL을 월말 리포트에서 그래머 파트가 부족하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심플리 그래머가 윗단계라기보다는 랭귀지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플에 그래머의 책이 심플리 그래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펀더멘탈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들리어 그래머의 그린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블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캠브리지 그래머, 비욘드 그래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욘드 그래머 1,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그래머는 거의 여러 번 하는 거고 그래머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래머는 완벽하게 맞춰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우리나라 학교로 그래머로 넘어가도 아이들이 매칭해주면 뭐 관계대명사 이런 말 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머는 상당히 쫀쫀하게 짜여있는 편이에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래머 단계가 심플리에서 랭귀지 펀더멘탈이 있고 랭귀지 펀더멘탈 G1, G2가 있고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욘드가 있죠. 비욘드 1이 있고 비욘드 에센스 2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G5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G4에서 하는 거고 G3에서 하는 거고 G2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프라임이라서 예, 그쵸. 프라임 과정이라서 모르셨나 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워드 카운트 문제가 이제 보통 4,000에서 7,000 정도의 문제가 있죠. 예. 4,000에서 7,000 정도의 개별로 들으실 수 있어요. 랭귀지 펀더멘탈은. 예, 4,000에서 7,000 정도의 워드 카운트를 못 넘어가는 친구. 그리고 여기도 아직 4,000도 못 읽는 친구들도 있죠.
리더스로만 올라온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리더스로만 올라오거나 4천에서 7천 정도를 못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에 워드카운트 채우려고 노력하셔야죠. 우리 아이가 그래머도 잘하고 라이팅도 잘하고 복해도 어느 정도 하는데 워드카운트가 안 채워져서 못한다고 하면 여름방학에 매일매일 시간을 좀 많이 빼서 리딩을 해야겠죠. 오전 타임은 난 리딩만 한다. 이렇게 작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4.0 이상으로 넘어가면 4.0에서 사실 한 5.0, 저는 한 6.0 정도로 잡고 6.0 이상으로 잡는데 4.0에서 6.0은 잘 들으세요. 여기 레벨이 엄마들이 착각하기 쉬운 레벨이에요. 어떤 착각을 쉽냐면 아이가 여기는 정말 학습적인 내용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학습을 안 하고 리딩만 한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집에서 뭐 엄마표를 했거나 뭐 무슨 레벨 왜 엄마가 책 가이드하고 하는 것들을 해서 6.0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레벨이 뭐 6.0 이상이 돼도 아이가 읽는 책이 요 정도 레벨까지 되기는 힘들죠. 근데 6.0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서 학습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선 6.0이라고 보기보다는 넥사일의 한 7, 800에서 1000 이상으로 가는 레벨까지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렉사일이 1000, 1100, 1200, 1300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퍼플 아이들이 막 1300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넘어가려면 반드시 학습이 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좀 학습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특히 렉사일이 1200 이상으로 가려면 보케블러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의 보케블러리 학습책으로 보케블러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되게 신경을 쓰는데 무슨 신경이냐면 아이가 보케블러리를 학습함에 있어서 진짜 보케블러리를 전공하거나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비슷한 유희어나 아니면 그 단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맥의 이해라던가 아니면은 문장에 있는 단어의 뜻을 비슷한 뜻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인터반 선생님들이 그 뽑힌 중에 G3나 G4를 맡는 선생님은 대부분 이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케블러리를 해석을 정말 레벨이 좋아서 아이가 잘한다. 이제 레벨이 좋아서 우리 아이가 뭐 6.0 이상이 되고 뭐 넥사일이 한 8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책을 읽어서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보케블러리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보케블러리의 정확한 뜻을 사전을 찾아서 뭐 매칭을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유의어와 반의어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야 돼. 그게 결국은 토플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학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학습을 가르칠 수 있는 정통 원어민 선생님한테 그걸 수업으로 하면서 들어야 그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반 친구들한테 사실은 보케블러리 학습을 진즉부터 해주고 싶었어요. 책으로 채워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케블러리 학습이 책이 쉽다고 하더라도 그 책의 쉬운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게 책을 하라고 하니까 몇 분이 책을 안 하셨어요. 나는 그냥 책을 읽을래요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세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그 책을 풀었어요. 자, 우리 아이가 오렌지를 풀었어. 세들리어 오렌지를 풀었어. 아니면 뭐 리딩 익스플로러를 풀었어. 우리 아이가 테드 토크를 풀었어. 푼 거 하고요. 우리 아이가 제가 아까 말했죠. 최상위를 풀었어와 최상위에 있는 내용을 전부 씹어서 우리 아이께 됐어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어머니들은 제가 맨 처음에 라방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 파닉스 끝냈어요. 무슨 뜻이에요? 파닉스 책 핫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파닉스 몰랐죠. 몰랐습니다. 파닉스를 읽을 줄 몰랐어요. 파닉스가 아이께 안 됐어요. 그래서 퍼플에선 섣불리 우리 아이가 파닉스 끝났다는 말 못합니다. 보케블러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케블러리를 아이가 풀었어? 정답을 맞췄어?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단원에 있는 단어가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단원에, 한 단원의 맨 앞에 있는 메인 단어들이 연관해서 한 단원 동안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렌지부터는 원어민의 수업으로 그 활용도를 심도 깊게 들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 동영상으로만 찍기는 힘들어서 제가 인터반에 이걸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더 확장해서 수업을 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풀었으니까 안 하신다고 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푼 거와, 제가 그랬죠. 최상위 푼 거와 최상위가 아있게 되는 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심각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 책을 읽어서 보케블러리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아이의 일상 속에서 습득으로 가져가긴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공부를 책을 읽어서만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레벨까지지 그 이상 아카데믹하고 학습적인 레벨로 가려면 그거에 대한 활용이나 유의어나 이런 부분의 학습적인 것 그리고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습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들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퍼플에서 하는 인터반 수업이나 이 레벨이 높은 노블 수업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서머리 해주고 선생님이 대부분 수업 내용 보면 너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막 애들 아무 말 잔치 해요. 막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회화하면은 만족하니까 회화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퍼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해봐서 사실은 4.0에서 6.0 넘어가는 단계나 6.0 이상이 되는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아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4.0에서 6.0까지는 학습이 들어가서 IEXL 만약에 안 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레벨 때 아이들이 IEXL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부가학습 아까 막 랭귀지 펀드멘탈이 뭐예요? 아니면은 뭐 그 전이스 학습도 진짜 많아요. 네, 노블 수업 우후죽순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스토리 이해하고 스토리 이해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그림책 수업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림책 수업이에요. 왜? 제가 그림책 지도사 과정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창의력의 그 창의력 학회 회장님하고 그 그림책 수업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림책을 가지고 누구나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앞에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아이한테 이제 진짜 창의적인 핵심 내용을 뽑아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노블 수업도 원어민이 그냥 거기 있는 거 물어보는 수업 정말 많죠. 근데 그거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세요? 예. 시험, 우리, 렉사일 시험, 거기 나온 거 문제 찍어놨다가 그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노블 수업 돼요. 예. 그게 훨씬 더 고퀄리티 노블 수업이에요. 예. 제대로 가이드 안 하는 노블 수업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고퀄리티 노블 수업이에요. 예.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도 똑같은 학습을 해요. 제가 많이 이제 수학도 계속 예를 드는데, 수학도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수업을 하잖아요. 최상위로 똑같은 최상위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최상위 수업을 해도, 어디는 진짜 이게 정말 심화로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걸 응용해서 스스로 풀게 가르치는 거고, 어디는 똑같이 최상위 수업을 해도 얘가 개념조차 모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념조차 모르는 그런 레벨 단계에 있을 때 엄마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얘가 뭐가 문제인지.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6.0 이상으로 가면 IXL만으로 이 아이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뭐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반은 반드시 맵 테스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맵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넥사일 테스트 보고, 넥사일 테스트 분석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러닝도 보고, 다양한 걸로 봐서 아이를 정확한 영어 실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퍼플의 인터반은 어떻게 보면 그게 뒤에서 가이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확히 이 6.0 이상 됐을 때 국내에서 그런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들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맵 테스트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뭐, 얘가 뭐, 접두사, 전미사에서 어느 부분이 약하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이 아이의 학습 과정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분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그거의 보관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예, 다른 데랑 다르죠. 가이드 자체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레벨 높은 데까지 저희가 한번 쭉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보여드렸는데,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어저께 육아의 과제 집착력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게 과제 집착력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게 과제 집착력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왜 이걸 못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엄마가 관심을 갖고 찾아서 알려주는 게 과제 집착력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는다고요? 예, 퍼플 아카데미의 월말 리포트에 들어가서, 자, 매우 잘함? 이거는 잘하는구나. 자, 노력을 요함이 뭔지, 그리고 이 노력을 요함에서 글에 뭔지, 예, 이게 라이팅인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이 부족하면 라이팅을 하시고, 예, 리딩에서 이제 워드 카운트가 부족한 경우 좀 제외해놓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파닉스가 부족하시면 파닉스 하시고,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시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전 몰라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화면이 좀 울렁거려서 힘들었긴 하지만 오늘 여름방학 대비, 어저께부터 여름방학 시작한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초등 유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한 주, 뭐 마지막 주 한 주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하는 학원들이 많아서 여러분 꼼꼼히 챙겨보시고 우리 아이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뭐가 부족한지 꼭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네. 토요일 날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